이제 책의 교재 보면 이제 첫 줄부터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은 하나의 기술이다. 제가 이렇게 풀어놨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디자인도 하나의 기술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디자인 접근 방식이야말로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디자인이 굉장히 무책임해지고 무체계적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우리가 처음 초창기 때 이제 이런 모호한 상황이 되게 되면 무조건 예쁜 그림이 좋은 거다. 아름다운 그림이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늪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 디자인과 예쁜 것과는 사실 딱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디자인이 예쁠 수도 있고, 화려할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엄청나게 복잡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어떤 무조건 단순한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곤란하고, 복잡한 것이 다 정답이다 그것도 말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준이 모호한데 이것을 바로 논리적인 체계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구하게 되면 그 속에서 벌써 정답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목표고, 그 기준이 바로 타깃이고,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세우는 디자인 전략적인 어떤 접근 방법의 핵심 컨셉이 되는 거예요. 컨셉. 그러면 이 컨셉이 함부로 뽑을 수 없다는 거고요. 이 컨셉이야말로 철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야 되고, 이 컨셉이야말로 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그룹핑돼서 회의를 통해서 그걸 중로로 모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도 또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씨앗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께 리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물으면서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자꾸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끝없이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아픈 과정을 거치면서 디자인을 풀어나갔을 때의 그 디자인의 가치와 한두 사람의 디자인 감각만 가지고 풀어갔을 때의 감각이 뭐 물론 둘 다 성공할 수도 있고 둘 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가장 성공률을 높은 어떤 확률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준비 과정을 통해서 풀어가는 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자이너들은 근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디자이너가 특히 미안해요. 제가 잠깐만요. 교수님 전화가 와서만 받아보고 전화할게요. 미안합니다. 또 사실은 내일 모레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아이가 장가를 가는데 결혼식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막 전화가 엄청나게 오고 손님이 찾아오고 정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맥락이 끊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정신 차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프로 갈 때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떤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디자이너가 했던 디자인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조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어떤 기업이 상품을 하나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과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투입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제조회사라든가 어떤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 관련 부서라든가 통합해서 동시에 움직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자본금도 최소한 몇십억까지 이렇게 들어가고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에 앞장서는 얼굴과 같은 상품의 얼굴과 같은 역할이 이 광고와 판촉이고 마케팅이에요. 맞죠? 그 중에서도 대표 주자로 내세우는 대포 그게 광고고 그죠? 또 실제로 보병과 같은 역할이 바로 제품의 패키지고 제품의 디자인이에요. 이거 엄청난 건데 이거 여기서 실패해버리면 투자한 자본주나 공장장이나 또 기업이나 이 사람들은 다 완전 어때요? 쫄딱 망하는 거야. 그 프로젝트 다 끝나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냥 디자이너가 내가 월급 몇 푼 받을게 디자인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되는 거지. 내가 이거 해주고 뭐 몇 천만 원 받아서 내가 부자 된다 그런 생각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되고 얼마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으로 때 일원으로 내가 투입되는 그 순간부터 이 상품은 내가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 전제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의 사장님이 투자한 사장님이나 상품을 생산하는 사장님이 이런 경영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고 판촉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고 마케팅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라도 거기에다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자꾸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게 하나는 우리 광고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마케팅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통합적 마케팅이라고 해요. 통합적 마케팅 그렇게 말하거든. 통합적 마케팅이란 말은 하나로 엮어져야 딱 엮어져야 돼. 목표도 엮여지고 컨셉도 엮여지고 타겟도 엮여지고 표현 전술도 엮여지고 다 하나로 엮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사 단계부터 이 전체 과정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바로 이 과정, 이 경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기본적인 것, 최소한 경영 중에서도 이 디자인 관점에서 같이 개입돼야 될 부분들은 다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디자인 앞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첫째가 이렇게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 첫째가 창조적인 디자인 기술. 뭐가? 연구 방법, 방법 자체가 창조적 디자인 기술이라는 거지. 창조적이고 디자인 기술이 굉장히 서로 언밸런스한 얘기죠. 창조적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독창적일 수 있고, 마음대로 개성적일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건데, 창조적인 거는. 또 디자인 기술, 그럼 기술이란 말 썼을 때는, 이거는 테크니컬이고, 정말 철저한 어때요? 정해져 있는 또 패턴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이고, 이것이 광고고 그런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감각과 미적 감각과 함께 그야말로 철저한 객관성을 갖는 그런 논리성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이론적 배경이 풍부해야지만이 디자인의 길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여러분의 디자인이 그냥 보기 좋은 디자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용성도 담보할 수 있고 한목적성도 담보할 수 있고 경제성도 담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성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아주 디자인 연구 방법론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명백히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세 번째 이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가치를 창조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것도 항상 과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과거를 백데이터로 해서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새로운 기둥을 세워나가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 미래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맞죠? 우리가 상상만 했던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거고 가상 속에 있던 것을 실체화시키는 거고 사람들이 그냥 원하기만 하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이런 걸 찾아서 우리가 실체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걸 뭐 아주 노골적인 표현하면 뜬구름 잡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작업을 하는 게 디자인을 다루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항상 마인드 속에서 내만의 것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고객의 불편함이나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고객의 어떤 그 불편함, 고객의 어떤 뭐 이렇게 굉장히 그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이나 이런 것들, 그죠?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쪽의 마인드 속에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런 세 가지의 관점, 창조적인 디자인 기술, 이론적 배경이 풍부해야 하는 그 디자인의 질이 올라간다고 하는 관점,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어때요? 미래를 향한 어떤 그런 창조 기술력, 이런 것들을 담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의 이제 능력을 기본으로 갖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래서 과거의 디자인을 거울 삼아서 디자인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만이 가진 것이다. 여러분들은 대단히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교수님도 그런 삶을 살아왔고 광고 대행사에서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엄청난 일을 하면서 아픔도 많이 겪었고 실패도 해보고 무슨 냐면 경쟁 붙어가지고 100억짜리 150억 붙어가지고 그거를 경쟁에서 따내서 이기기도 해왔고
빼앗겨서 그 아픔을 경험해보기도 하고, 막 하여튼 많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런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전쟁 현장에서 싸우는 것과 동일하구나. 여러분들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적은 일을 해줄 때는 그 크게 못 느낄 수 있지만 규모가 커지면 엄청나게 느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막 100억짜리 광고, 일주일 그 빌링이 100억 되는 그런 광고를 가지고 서로 이제 차지하겠다고 경쟁을 하거든요. 경쟁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최고의 광고 대행사들끼리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근무할 때는 한 25개 정도 됐는데 거의 모든 큰 100억짜리 등등은 다 붙어요. 다 붙어서 경쟁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거든. 거기서 이제 막 25개 회사에서 10개 회사로, 10개 회사에서 5개 회사로, 5개 회사에서 2개 회사로, 마지막에 1개 이렇게 남는 그런 경쟁을, 싸움을 벌어진다고. 그럼 이게 어떤 싸움이냐면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 쭉 공부하게 될 전략적인 이런 접근 방식, 전략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컨셉을 정했는 게 제대로 정했는지, 아이디어의 소스, 소위 말하는 목표와 타겟을 제대로 정했는지, 그것을 제대로 공격하기 위해서 표현한 전술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논리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체계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객관성을 갖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당연히 이렇게 겪어가면서 거기에 지게 되면 엄청난 몇 억의 이제 어떤 그 재산 깎아먹기 손해를 당하게 되고, 그거를 승리해서 따내게 되면 100억이라는 빌링을 우리가 이제 거래하게 되는 큰 광고 대행사를 우리가 광고주 하나를 확보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 가면 난 할 거라는 걸 전제로 내가 말씀드려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어떤 그 엄청난 희망이나 뭐 어떤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어떻게든 좌절감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삶이 재밌고 아주 그 리얼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 전쟁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지금 몸소 배워나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 과정을 이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디자인 과정이라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디자인의 과정을 이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또 어느 정도 이제 발상 단계부터 생각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자연에서 힌트를 얻는다는 걸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해야 돼요. 지난번 우리가 마지막 입체 디자인하고 그 이전에 평면 디자인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자연에서 힌트를 얻어서 대부분 디자인이 나온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자연에서 얻는 디자인 원리는 주로 기본이 통일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통일과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통일은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분명하게 단일화시키고 전달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 통일이 완벽하게 되면 지루해지고 따분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서 고객이 떨어지게 나가니까 그것을 깨뜨리기 위한 변화 과정이 시작되는데, 또 변화를 잘못 주게 돼서 너무 어때요? 심한 변화가 되면 어때요? 완전히 와해돼 버려서 혼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시각적 혼란이 오게 되고, 그래서 마치 쓰레기통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변화의 방법도 1% 변화면 충분하겠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근데 그 1% 변화마저도 어떻게 주로 한다? 주로 대칭이나 율동이나 조화나 리듬 이런 감을 이용해서 변화를 시켰을 때 그 속에서 통일감이 유지되면서 적절한 변화를 통해서 어때요? 새로운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 형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고, 다음에 생물과 무생물 모두에서 다양한 원리를 습득할 수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무생물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 뭐, 기하학적인 곡선이나 기하학적 형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대부분 무생물들이고요. 또 무생물의 형태는 아주 무분별한 어떤 표현들이에요. 눈 감고 막 그랬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막 물감을 바켓으로 퍼부어 놓고 우연히 만들어지는 조형, 이런 데서 아이들 짜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연 속에서 얻은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논리와 원리 속에서 형태를 잡아낸다고 그러면, 이 이제 무생물에서 얻는 거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기하학적과 자유곡선형에서 나온다. 그래서 자유곡선형은 우연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곡선이나 아니면 이 기하곡선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형태들의 반복이나 어떤 그런 구성 속에서 미를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형태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을 찾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모든 디자인 과정은 하나의 창조적인 과정이며, 요거 이제 중요한 얘기, 창조적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관점이죠. 근데 문제 해결의 과정 요구는 새로운 걸 만들 때 그냥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 속에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문제점, 부족함, 뭔가 허술함, 그렇죠? 이런 잘못된 어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개선하거나 보완하거나 그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관점으로 나타나는, 이걸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 창조적인 과정,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고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평가하고 창작으로 연관짓는 이런 과정, 두 번째 문제 해결 과정, 요것이 대부분 디자인의 프로세싱의 과정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제품 디자인을 하겠다, 아니면 뭐 시각 디자인을 하겠다, 광고 디자인을 하겠다, 포스터 디자인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들을 풀어나갈 때, 시작할 때는 항상 뭐부터 찾는다? 문제가 뭐지? 그걸 찾는 거예요. 누가 볼 때 문제예요? 소비자가 볼 때 문제가 뭐지? 소비자가 느끼는 문제가 뭐지? 소비자가 평소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항상 불편해하는 게 뭐지? 손가락에, 예를 들어서 호미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새끼손가락이 아픈 그런 호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몰라. 이런 걸 찾아내는 거야, 우리 디자이너들이. 아, 이 호미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뭐구나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입을 흔들어서, 열어서 그네들이 그 의견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들을 다 취합함으로 정말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고쳐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디자인 프로세싱의 원조다. 이런 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구체적인 디자인 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나온 그 얘기죠. 불편함이나 불이익이나, 그죠? 불편함이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경험할 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디자이너들은 이걸 캐치해야 되고, 잘 캐치해야 돼. 굉장히 민감하게 캐치해야 되고, 그 캐치한 이 문제점을 어때요?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때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알지도 못했던, 자기 신도 알지 못했던 그런 욕구와 이런 어떤 필요성, 원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때요? 해소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충동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하는 계획, 구체적으로 계획들, 그 과정들, 조형 과정들, 제작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디자인 프로세싱이다, 아니 디자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디자인 방법론은 한마디로 고객의 필요를 찾아서 그 필요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한마디로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를 내가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제가 욕구 과정부터 시작된다. 요게 바로 심리적 욕구인데, 누가 느끼는 심리적 욕구냐? 고객이,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 경영자들이, 기존의 상품을 쓰고 있는 자들이 이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그런 욕구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호미로 한 번씩밖에 못 파는 거를 한 번에 만약에 10개의 구멍을 동시에 팔 수 있으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만약에 했다고 그래. 그런 욕구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트랙타죠. 트랙타는 동시에 여러 구멍에도 동시에 심어버리고 뚫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렇게 개발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구로부터 항상 시작된다는 생각하시고, 그래서 보면 고객이 느끼는 문제점, 요구사항을 캐치한다는 것은 디자이너가 찾아내서 발견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여기 존재하는 것들을 딱 순간 딱 캐치하는 능력이, 괴물 같은 감각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기회 요인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욕구 과정이고요. 요 과정을 통과하면 다음에 이제 계획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 과정. 자, 이것을 풀어간 여기까지 전체 계획을, 여기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닝 과정, 계획과 준비 과정에서 전략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전략 기획서와 완성 시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 기획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이 계획이 굉장히 좋다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계획이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했더니 이거 부족해서 안 되겠네. 그러면 어디로 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획 과정은 한꺼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돼. 이렇게 위에 갔다가 또 이렇게 반복 계속. 그래서 끝없는 이런 반복의 길을 거치면서 아픔을 겪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를 찾아가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자꾸 초기로 돌아가고 뒤로 돌아갈까요? 그거는 내가 잘못 간 길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옳은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기획이 분명해지면 이제 조형 과정, 이 조형 과정이 이때부터 사실 디자인 과정이죠. 디자인, 시각화 과정, 시각화 정리 과정, 형태 부여 과정. 러프 스케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발전해서 이제 러프 스케치부터 썸네일 스케치, 그 다음에 컴프레hen시브 스케치, 그 다음에 시안 작업,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러프 스케치 과정이 정말 또 중요한 게,
여러분 디자이너들이 러프 스케치 할 때 여러분 우리 성질이 좀 급해갖고 디자이너들은 하나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게 푹 빠져버려가지고 바로 그냥 이 다음 단계로 가버리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이제 또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나중에 후회할 일을 되게 많아져. 열심히 밤을 새가지고 러프 스케치 나오자마자 막 이게 썸네일 만들고 컴프레시 해갖고 막 취향까지 만들어 버렸어 밤새도록.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당당하게 교수님한테 딱 발표했더니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럴 때 대경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막 눈물 짓자고 교수가 믿고 그냥 때려주고 싶고 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건 사실 자기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이 러프 스케치에서 함부로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아이디어가 진짜 괜찮다는 확신을 갖기 전까지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스스로 그만큼 손해야. 이쪽에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백날 하는 것보다 여기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잡아서 가야 돼. 그죠? 여기 100개 아이디어가 났으면 그 중에 100개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거든. 그 중에 한두 개가 딱 제대로 됐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아닐 수가 많아.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찾아서 그것 가지고 발전시키면 그나마 더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이거 그냥 한두 개 아이디어 내서 바로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자기만 고생해, 개고생 한다는 거죠, 개고생. 디자이너들이 제일 많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러프 스케치 과정은 답답할 정도로 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낼 수 있는 아이디어 다 여기서 끌어내고, 볼 수 있는 자료로 다 보고, 물어볼 수 있는 거 다 물어보면서, 이 러프에서 풍부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나면, 여기서 교수님들이랑 이것 가지고 교수님들이랑 상의를 하시는 게 난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러프 스케치를 가지고 교수랑 상담하고 러프 스케치를 가지고 주변 사람과 상담하고 광고주랑 상담을 하면 근데 웬만하면 광고주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죠. 광고주는 여기서 또 이게 전부 그냥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부서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예, 협력자들과 여기서 러프의 상황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전략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이것이 고객에게 반응도 괜찮은 것들 찾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몇 개, 한 두세 개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형 과정은 러프에서 썸네일까지 다 포함시킨다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오케이 됐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엔 제작 과정, 실제 제품 제작이거나 정밀하고 사실적이며 완성된 실제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것을 어때요? 사용 과정 이거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마케팅 과정이죠. 크게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훨씬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지금 크게만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으로 간다. 이게 프로세싱 기본 줄기고요. 자, 이제는 이제 전문가들, 박사들의 나름대로 연구해서 분석한 프로세싱 과정을 지금부터 한 5개를 소개해 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스본의 7단계예요. 오스본 7단계. 이 오스본은 이 제작 디자인을 풀어가는 과정을 7단계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뭐 단계를 자기 방법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나갈 거라 보지만 어쨌든 이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은 7단계로 해서 이 사람이 광고 대행사를 만든 사장이었던 거니까 오스본의 7단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단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비슷해요. 보세요. 첫 단계로 클라이언트의 마케팅 목표. 이거는 뭐예요? 기업 사장님의 마케팅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장님의 경영 방침. 그죠? 경영 방침. 이걸 항상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한 거랑 같은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항상 광고주 기업의 사장님의 마케팅 목표, 그 사장님의 경영 방침, 이 두 가지를 항상 근간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 뿌리에 두고 시작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죠. 이거 소비자 조사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문제를 파악하는 것. 소비자 조사는 어떤 소비자냐?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실제로 기존의 제품을 사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사게 될 예상 고객. 이런 사람들 다 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들이 생각하는 니드, 그들이 생각하는 원처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되면 그게 끝나고 나면 그것을 그 분석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준비 과정, 아까 프레임 비슷하죠. 제가 얘기한 거랑.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하고 아이디어 창출하고 원종 과정, 종합 과정, 평가 과정 이렇게 7개 과정 가는데 구체적으로 볼게요. 상황 분석하는 걸 문제 인식 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인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획 플래닝 짜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적당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단계다. 여기서 말한 분석은 이제 여기서 말한 기회 요인을 찾는 작업 이렇게 해서 스왓 분석 같은 걸 하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스왓 분석에서 나온 그 도출된
액기스, 그 기회 요인이 바로 아이디어예요. 그게 이제 컨셉이에요, 컨셉.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묘안을 번뜩이는, 여기 이제 전술이죠, 전술.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 당해. 스케치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걸 하나 찾아낸 거, 온존이라고 그래요, 온존 과정을 이제 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나중에 판매하고 난 다음에 완성하고 평가하는 이 과정. 이렇게 7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다. 여러분, 요거 이제 제가 이렇게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게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길게 했지만 요 하나 딱 가지고 보시면 돼야 돼요. 그래서 방침이 결정되면 문제 지적, 인사, 안식하고 준비하게 되고 분석, 발상, 온존, 종합, 평가 이렇게 과정으로 가고 여기 주로 이제 온존 과정에서 이렇게 돌아오기 쉬운데 이건 뭐냐면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예요.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여기서 스케치를 냈다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검토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아니야 그럼 다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근데 나중에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놓고 평가해봤더니 또 반대가 부정적인 거 나면 다시 해서 이제 또 보완, 이게 업그레이드 작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과정이 된다. 이게 이제 50원의 7단계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하롤드 뷰엘의 7단계를 지금 이렇게 소개해 줄 건데 하롤드 뷰엘의 7단계도 비슷하지만 또 한번 볼게요. 각각 왜 이게 둘이 비슷하고 같아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각각 이제 이 전문가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프로세싱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교수님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가장 체계적으로 펼쳤던 그런 안들이에요. 하롤드 뷰엘의 7단계 방법. 이거 볼게요. 이게 이제 인식 단계. 요거 인식 단계도 같은 얘기죠. 그죠? 문제를 인식한다는 거죠. 인식 단계. 문제 안에 존재하는 해결 방안을 인식하게 되고. 그 문제의 내용을 인식하는 이런 과정 인식 단계고 이게 끝나게 되면 이거 갖고 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의하는 게 아마 우리는 플래닝 앞에 그저 아까 보였던 오스본의 플래닝과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탐색 과정이 전개되고 이걸 통한 해결할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정의한다. 이게 이제 기획 단계 유사하지만 다른 거죠. 여기 끝나면 이제 준비 단계로 넘어가죠. 이것도 비슷하죠. 준비 단계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조직화 체계화하는 단계가 준비 단계다. 이렇게 되면 이걸 분석해서 이제 소위 말한 스왓 분석 같은 거 해서 문제의 검토 자료를 하게 되고 컨셉이 나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 종합하게 되고 종합해서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문제와 정보를 분해해서 최적의 것을 조합해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어 파고 난 다음에는 평가하고 평가해서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수정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출한다는 얘기는 소위 말한 광고주한테 제시하든지 아니면 소비자한테 제시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된다. 그것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되게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책을 쓰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식 단계, 정의 단계, 준비, 분석, 종합, 평가, 제출해서 여러분들 딱 하롤드 뷰엘의 7단계, 하롤드 뷰엘의 7단계 요거다.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크리스토퍼 존스의 3단계. 훨씬 더 단순해졌죠? 크리스토퍼 존스의 3단계인데 볼게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분석 단계, 종합 단계, 평가 단계 세 개로 아주 크게만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분석 단계를 보게 되면 아까 문제를 찾는 작업 똑같죠? 근데 여기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문제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조사하고 분류하고 그것 가지고 플래닝해서 결과를 나름대로 도출을 하는 것까지 그죠? 성능 사양 방식을 포함한 요거 다 포함해서 여기까지 분석 단계. 우리가 분석할 때는 우리가 쭉 배웠죠. 소비자 조사, 제품 조사, 경쟁 시장 조사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간다고 그랬고 그거를 이제 대외적인 환경을 보기 위해서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그죠?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그죠? 이런 전체적인 국제적인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의 상태를 같이 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기억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분석이 전부 끝나고 나면 것 가지고 이제 종합해서 나름대로 컨셉도 만들어내고 목표도 잡아내고 어떤 전술 전략을 다 통과해서 이것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고 만들어진 걸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원위치에서 돌아가서 수정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좋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완성되면 어디로 판촉이나 마케팅 쪽으로 파워를 이제 집중시키도록 하겠죠.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 가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브루스 하츠의 6단계입니다. 다 이제 전문가마다 자기 주장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브루스 하츠의 프로그래밍, 데이터 수집, 분석, 종합 전개
전달 몇 단계로 나누고 있다고 해요. 프로그래밍. 이 프로그래밍은 기획하는 과정 또는 이것이 전략 수립 과정 그런 것들이고, 자, 그 데이터 수립은 자료 수립 과정,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하는 과정, 종합, 전개, 전달 이렇게 6개 과정으로 되어 있다. 빨리 넘어가기 좋죠? 그 다음에 6단계로 이제 통합된 디자인 프로세서. 요거는 뭐냐면 앞에 나왔던 이 쭉 전체 전략들을 다 통합해서 여기다가 제 생각까지 첨부해서 제가 마지막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여기에 없는 것들까지도 또 이건 여기 이제 이 통합할 때는 제가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제가 실제로 경쟁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많이 하고 기획 전략적인 작업을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많이 참조했고요. 그렇게 해서 단계를 몇 단계로 해냐면 꽤 제가 여러 단계로 나눴어요.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시면 12단계까지 했고 요걸 마지막에 뒤에 또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요거를 참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컨셉 도출 단계를 제일 먼저 놨어요. 이 단계 안에는 조사 단계도 들어가고요. 그죠? 분석 단계도 들어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단계 들어가죠. 그래서 보면 기업의 경영 철학 똑같죠? 마케팅 전략 이걸 바탕으로 한 제품의 컨셉이 수립되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진행 과정을 함께 추진하는 디자이너들의 공감된 방향성이 필요해야 돼.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거죠. 항상 함께해서 공감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요즘 현상,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내가 정답이면 남은 오답이고 내가 옳으면 남들은 다 틀린 거고 막 이런 이상한 고정관념이 요즘 이렇게 바뀌어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광고를 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랬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의 아이디어를 내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렇다고 해서 모방하고 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같은 팀원들끼리니까. 같은 팀원들끼리 하는 것, 그걸 누군가에다 리뷰를 부탁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면 그건 내 의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다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돈이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와서 평가를 해줬다는 얘기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는 거야. 줌으로써 네가 도움을 받아라는 의도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해야 돼. 안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냈더라도 교수님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수님들이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걸 막 거부하고 욕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얘기야. 그럼 그게 반드시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만든 아이디어의 디자인에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적이 나온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 시각을 교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교수님이 더 큰 것을 지적할수록 더 감사한 걸 여러분 아셨죠. 왜냐하면 교수가 아니면 그런 걸 보고도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 고객된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 절대 얘기 안 해줘요. 교수이기 때문에 얘기해주고 교수이기 때문에 잔인한 공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공격이 아니라 나의 허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기획 과정에서 남의 허점을 듣는 것은 누군가의 공격을 듣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실패하는 거야. 100% 실패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음으로 해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지. 그 부분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걸 그냥 바로 수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안을 수용해서 내가 곰곰이 그것 가지고 내가 낸 아이디어를 비교 분석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가를 여러분 원인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돼. 이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아이디어나 디자인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강한 질타나 어떤 지적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교수님한테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수님들도 인간이어서 학생들이 나를 욕할 것 같다면 얘기 안 해버리면 끝이에요. 특히 돈 얘기만 해주면 좋아. 교수님들 그냥 작품성도 개판해놓은 걸 가지고 야, 너 잘했다. 개성적이네. 교수님들 개성적이라는 얘기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절대 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개성적이라고 그러죠. 독특하다. 100% 그 잘못한 거예요. 독특하다. 개성적이네. 야, 너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가졌니? 이거는 거의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이 절대 욕먹을까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거 개판이야, 쓰레기야, 이런 말 안 한다니까. 만약에 그런 교수였다면 교수님, 감사드려야 될 교수님. 그분이 나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절대 그 교수님 나쁜 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지적을 잘 듣는 연습을 많이 이제부터 하셔야 디자인 하시려면. 그래서 그런 말에 절대 속상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메모해서 정말 진지하게 내 그 입장에서 나도 그 우리 작품을 디자인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디자이너들이 공감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 프로젝트 통해서 클라이언트 대표가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표가 뭔지 요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간, 이게 도대체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이걸 만들어야 될 기간 또는 광고해야 될 기간, 판매되는 기간, 그 기간이 얼마 동안 기간인지, 3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아니면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목표, 우리 디자인 행위의 목표가 어디까지 있는지. 내가 지난번에 목표 설정 아이드마 이론, 아이드마 이론 아직 안 했구나, 이런 거. 죄송합니다. 아이드마 나중에 할 거예요. 아이드마 이런 거 목표 이론을 해줄 건데 그 목표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메인 타겟 같이 엮기, 목표 이론과 메인 타겟이 하나로 묶어지게 되는데 이 메인 타겟에 대한 분명한 어떤 여러분 그 뭐랄까 이 스토리텔링이 돼 있어야 돼요. 메인 타겟에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절대 광고를 만들 수 없고 디자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음에 소비자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엔지니어의 역할인 제품의 기술력, 기능 이런 것들은 그죠? 엔지니어 역할이에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 기술력까지는 몰라도 기능적인 역할은 디자이너도 어느 정도 도움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디어 중에서 이런 것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련된 디자인, 차별화된 조형성. 이거는 우리의 이제 마지막 목표, 디자이너들의 마지막 목표 중에 이게 최선 목표는 아닙니다. 최선의 목표는 이전에 다 있는 거고요. 마지막 목표가 세련된 디자인, 조형성,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이 단계까지 만들어가게 되고, 고객을 만족시킬 만한 감정 유발 요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컨셉으로 잡고 출발하는 그런 길이 컨셉 기준부터 오게 된다. 그래서 기획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것 가지고 전략을 수립한 전략 수립 단계인데, 이 전략 수립은 100% 마케팅 목표 설정 속에서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 목표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디자인 전략 수립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돼. 아시겠죠? 마케팅 목표를 벗어난 디자인 목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순위는 마케팅 목표가 먼저 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디자인 해주다 보니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는 사장들이 너무 많아.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정식 시간에도 어떤 사장님이랑 디자인 우리 다른 그 회사 사장님이랑 셋이서 밥 먹으면서 회의를 했는데, 뭐 이렇게 무슨 내가 이름은 정확히 말할 수 없는데 보리 음료를 개발한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중에 내놓으려고 병 패키징 디자인을 하고 광고 디자인 하려고 저한테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전문 광고회사 사장님을 모셨다가 그 조인을 시키고 저는 이제 자문만 봐주는 그런 것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막 디자이너가 미치려고 그래. 디자인 박 사장이. 왜냐하면 이 기업의 사장님 마케팅에 대한 아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마인드도 안 돼 있고 막 아무 계획도 없고 엉망이.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 왜냐하면 마케팅 목표 설정, 타겟 설정 이런 게 정확하게 돼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디자인 수립이 된다는 거죠. 디자인 전략 수립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가면요, 기업의 사장님이 이 마케팅 목표도 안 서 있는 것 가지고 경영 목표도 안 서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주면 당장 얼마 받고 일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성공할 확률도 없고 나중에 계속 힘들어져. 수정이 계속 또 수정되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략 수립은 마케팅 목표 설정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타겟 설정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결정적인 요인이 뭔지를 좀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어디에 존재하고 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문제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 문제가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기술적인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환경적인 것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지, 인간의 신체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지, 심리적인 것 때문에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정확한 전략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성공할 일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전략적인 방향이 잡히면 그 이후에 이제 계획 단계로 가서 타임 스케줄을 짜는데 이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주느냐면 이 전략의 완성 단계부터 다음에 전술 기획까지 그 다음에는 디자인 발상 그 다음에 실제로 디자인의 완성 나중에 디자인 완성된 것 가지고 실제로 설계해서 상품화
되는 단계, 이런 단계 전체를 짜서 다 스케일 단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고 나면 이제 정보 탐색을 통해서 빅데이터 탐색이라든가 논리적, 창의적 사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잡는 작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아이디어를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처음부터 그냥 아이디어를 무조건 잡게 되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아이디어를 잡게 되면 그냥 막연한 우리와 관계없는 데이터까지 다 모집하게 되니까 이 단계까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찾으면 요 속에서 전략 속에서 해당되는 자료만 찾아서 분석하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맞죠? 거의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이런 팀별 회의를 통해서 전략 회의를 통해서 거의 이끌어가는 과정이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여기서부터는 디자인 제작 회의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디자인을 상품을 개발하거나 광고를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이것들은 대부분 다 회의에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는 과정이다. 그만큼 어때요? 서로 간에 소통이 필요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모아가는 게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충분한 데이터 분석과 이런 수집과 분석과 어떤 그런 분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적 사고 기법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해서 뽑은 것 가지고 이제 분석 단계로 수합 분석을 하게 되죠. 수합 분석은 지난번에 이름 안 가르쳐줘.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 지금 자료들이 유익한 자료와 유익하지 않은 이 두 개의 자료를 만들고 유익한 자료가 대외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내고 또 우리한테 불리한 자료를 가지고 대외적인 환경 속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 비교하면서 기회를 찾는 작업하는 거. 이게 이제 수합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합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딱 찾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통합하게 되면 아이디어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게 되고 통합하는 과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나온 것까지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한 전략 컨셉, 그 다음에 제품 컨셉, 전략 컨셉, 그 다음에 디자인 컨셉 이렇게 넘보게 되고 디자인 컨셉이 더 발전시키게 되면 이제 표현 컨셉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 표현 컨셉까지 오게 되면 요게 이제 발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러프 스케치, 썸네일 스케치, 컴프레hen시브 스케치, 시안 작업 이렇게 해서 4단계를 이제 시안 스케치 단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 이렇게 나눠놨는데 아이디어 스케치와 러프 스케치와 썸네일 스케치를 2단계로 받고 컴프레hen시브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찢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이디어 우리가 발상 과정을 하면 이렇게 묶어서 그죠? 이렇게 묶어서 다 발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아이디어 발상 과정. 여기 이제 주로 여기 러프 스케치와 썸네일 스케치 과정이고 여기 이제 그것까지 썸네일 스케치에서 마지막 완성된 거를 이제 컴프레hen시브로 넘어가게 되고 이 컴프레hen시브는 보통 A안 B안 C안 이렇게 몇 개 복수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 가지고 아이디어 스케치하면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C안 작업이고 이게 끝나게 되면 어때요? 이것 가지고 검토하고 실험하고 모니터링하는 평가하는 과정. 요거는 실질적으로 원고를 제작하기 위한 그 이제 준비 단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완성 확정이 되면 이 다음에 그것과 실행 평가를 해서 재검토하고 피드백을 해서 이제 완전히 오케이 디자인이 확정된 거 그러면 그때 이거 가지고 생산해서 생산 납품하고 생산 출하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간다.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과정이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상 사람들은 이 과정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 디자인은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상품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종합과정으로 정리한 걸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 보세요. 기획 단계, 컨셉 도출, 전략 수립, 목표, 타겟 선정. 계획 단계에서 타임 스케줄 작성하고요. 정보 탐색에서 논리적인 창의적 발상을 통해서 정보를 탐색하게 되고, 그것을 탐색한 정보를 분석하게 되면서 기회원을 찾는데, 이럴 때 사용되는 건 상업 분석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컨셉, 소위 말한 발상의 씨앗이라고 우리 말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통합하고 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단계가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 아이디어가 충분히 확정되고 나면 이제 컴프레hen시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시안 작성, 그 다음에 실험하고 최종 검토해서 실행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납품하거나 평가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12단계로 정리됐고요. 앞에 했던 6가지 그죠? 쭉 방법들을 쭉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부터 25분, 26분인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20분 쉬었다가
36분에 수업 시작할 거고요. 이름, 쉬는 시간에 혹시나 화장실 가실 분들은 빨리 갔다 오셔서, 지금 제가 쭉 되게 빠르게 수업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한번 쭉 이렇게 복습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대충 머릿속에 이해되는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시고 난 다음에, 시간 좀 더 드릴게요. 40분까지 수업 시작할 테니까, 40분까지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자, 여기까지 일단 1, 2교시 수업하고 쉬는 시간 마치겠습니다.